고대 자연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고 또 그들이 찾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그 첫 번째 뭐 철학의 아버지라고도 하죠. 탈레스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 지구는 물로 덮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물로 덮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물에서 나와서 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만물의 근원적인 물질은 물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물이 공기가 따뜻해지고 그러면 이제 물이 수증기가 되고 그것이 더 희박해지면 공기가 되고 물이 딱딱해지면 얼음이 되고 또 그것이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흙이 되고 그것이 더 진행이 되면 뭐 돌멩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지구의 만물들이 다 형성이 됐다라고 본 것이 탈레스가 봤던 자연의 모습이죠. 또 그래서 이제 자연의 근본 물질은 이제 물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자, 그런데 탈레스는 단지 그냥 그 물이 만물을 구성한다라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그 물이 만물을 구성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죠. 근데 탈레스는 이렇게 봤습니다. 만물을 구성하는 것은 물은 하나의 재료일 수 있다. 그 물을 가지고 만물을 구성하는 것은 세계를 움직이는 영혼이 있다고 봤습니다, 탈레스는. 그러니까 탈레스는 자연 철학자지만 영혼의 존재를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 얘기는 좀 더 이제 나가서 본다면 신의 존재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레스가 이렇게 말하죠. 모든 만물들은 신으로 충만하다. 그 만물에 신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자석이 쇠를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다 영혼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탈레스였죠.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탈레스의 이 철학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탈레스는 영혼을 얘기하는가? 예. 그냥 만물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신적 존재가 있는 것이고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왜 그렇다면 그런 영혼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이 문제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만물을 만들어내고 또 소멸시켜 나가고 하는 그 작용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에서 만물이 생성되고 만물이 소멸돼서 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탈레스의 이 문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은 만물을 구성하는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료, 이건 이제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에 와서 이제 진료라는 개념을 씁니다만, 그거는 이제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영혼은 그러한 만물을 구성하는 작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만든다. 그럼 밀가루가 그냥 빵이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을 그렇게 하게 하는 작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만물을 구성해내는 근본 물질이다. 그런데 이 물을 그렇게 물이 만물을 구성하도록 하는 작용은 무엇인가? 그거를 탈레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탈레스는 그렇게 봤던 것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이 없이는 물은 사물을 생성할 수도 없고 소멸할 수도 없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이 만물을 구성하는 그 배후에는 영혼의 작용이 있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자,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사실 고대 그리스 철학을 완성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과 맞닿아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사실 탈레스 때부터 이미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물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물이 존재하게 되는 네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봤죠. 예. 그것이 바로 형상이라는 것,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료라는 것, 세 번째는 작용, 그다음에 네 번째는 목적이죠. 목적이잖아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사물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림에 뭐 우리가 기와집을 봅니다만, 기와집이라는 형태를 하나의 그 모습, 기와집이라는 형태와 모습, 그거는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 기와집을 구성하는 재료, 예, 나무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뭐 기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재료들을 이제 진료라고 얘기를 하죠. 진료. 예. 그걸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말로 하면 이제 필레라고 하고, 형상은 에이도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료가 있고 뭐 그 어떤 형식이 있다 해도, 형태가 있다 해도 그 재료를 가지고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작용이 없이는 기와집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목수들이 뭐 대패질을 해야 되고, 또 기둥들을 세워야 되고, 또 그 뭐 기와장을 올려야 되고, 이거는 작용이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럼 왜 이 기와집을 왜 짓느냐? 예. 거기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기와집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원인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 목적, 편안하게 살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작용. 아까 그 목수들의 그 작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료 해가지고 기와집이라는 이 형태를 이제 구성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물을 다 그런 형태, 그런 말하자면 그런 것으로 이제 봤던 것이죠. 예. 모든 만물은 다 네 가지 원인을 갖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형상이고, 두 번째가 진료, 재료고, 세 번째가 작용이고, 네 번째가 목적이고, 이제 모든 만물은 그런 네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에 와서 그런 만물의 존재의 근본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내용은 탈레스 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레스는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는 물이지만, 물 자체가 만물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 물이 만물을 구성하도록 하는 작용, 그 작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이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초의 철학자인 탈레스 때도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런 사고를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